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인물입니다. 법정모독 그 칼럼에서는 흔히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대표를 두고는 싸가지 없음이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개 화로 나눠서 이제 쓰면서 처음에는 뭐 단맛 위주로 쓰고 두 번째는 짠맛 위주로 썼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이준석 대표의 뭔가 아쉬운 점이나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말 그대로 싸가지가 없다는 이제 표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싸가지 없는 진보란 말 자체는 이게 예전에 이제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나 상대적으로 일찍 정치권에 진입했던 386 운동권 출신들에 대해서 이제 기성 세대들이 이제 진보는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예, 흔히 옳은 말을 하긴 하는데 예의가 없다. 네네. 예의 없이 이제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 하니까 생겨난 말인데요. 일단 강준만 그 전북대 명예교수가 그 책을 쓰면서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을 쓰면서 널리 퍼지게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도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아무래도 20대 후반에 처음 정치권에 들어왔고 일단 쫄지도 않고 당당하게 말하고 기성 정치인하고 맞붙고 싸우고 하니까 아무래도 싸가지 없다는 말을 듣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법정 모독에 쓰긴 썼는데 그 반응을 하나 읽어드리면 일단 어떤 유력 정치인은 재승박덕이다. 말 그대로 재주는 있는데 덕이 없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정치인은 이렇게 말했는데 한마디로 아주 잔머리 굴리는데 도 같은 도사다.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 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세대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는 이게 꼭 욕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래서 나름 이 전 대표를 상징하는 어떤 특징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는 몇 가지 이제 굵직한 이 전 대표의 이력이나 행적 같은 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전 대표는 특히나 당론이나 당 지도부와 각을 세웠던 적이 많았습니다. 뭐 옛날에는 뭐 당대표 사퇴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라 이렇게 촉구한 적도 있었잖아요. 뭐 그런 주요 행적들 좀 살펴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싸가지 없다는 표현을 듣게 된 것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붙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령 2016년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11월에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고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이제 당이 위기에 처하니까 지도부 교체를 통해서 당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낸 거죠. 그리고 2019년 4월에는 그때 바른미래당에 있으신 이제 유승민 대표와 함께 이제 바른미래당을 들어가서 활동했던 시절인데 그때 재보궐선거 성적표가 이제 기대에 못 미치니까 당시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은 또 안철수 의원한테는 비속어를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된 적이 땡신 있었는데 사실 그게 뭐 비공개 회식 자리였다고 하기는 하지만 뭐 강대강으로 치달으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결국 이 전 대표는 사석에서 한 말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과는 안 했잖아요. 그 당시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아마 검찰 출입이어서 그때 정확한 사정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좀 아마 기자들한테 이제 사석을 하면서 아마도 기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안 대표를 좀 이제 싫어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석에서 그런 얘기들을 자주 반복했을 것이고 그게 이제 딱 튀어나왔는데 아마 그거를 기사로 쓴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어쨌든 뭐 그래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측면으로 따지면 굳이 비속어를 쓸 필요는 없지 않았나. 이게 아무래도 안 대표랑 계속 서울 노원병 지역구에서 이제 계속 맞붙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악연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사실 이런 행보들 아까 전에 뭐 사퇴 촉구한 것도 있고 이렇게 사석에서 비속어로 이렇게 얘기한 것도 있고 이런 행보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당 지도부를 비판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지적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이게 일단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그 당을 불신하고 지지하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그래야지 우리가 달라진다라는 쇄신할 수 있다. 그런 뭐 충정과 사명감에서 아마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당사자나 해당 지도부나 구성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 너는 책임이 없냐?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 이렇게 거부감과 반발심이 들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뭐 자기 장사하냐 이런 비난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쇄신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총대를
내면서 예, 쓴소리할 사람이 또 필요한 거니까 저는 패기가 있다, 소신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댓글도 다들 저걸 꼭 사과를 해야 되나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근데 뭐 서로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예, 만약에 저 같았으면 일단 사과는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기분 나빴다면 미안 이렇게. 그렇죠. 예. 네. I'm sorry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1년에는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당대표는 약간 서열상 한 4선 정도 하는 그런 중진 의원들이 맡는 위치라고 하셨는데 이 전 대표는 0선, 한국 정당 사상 최초 30대 당대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식어가 굉장히 화려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승리의 요인 어떤 거가 있었을까요? 일단 그때 뭐 모든 언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 요인을 따져보면 일단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신하고 2030 세대의 변화에 대한 갈망이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뭔가 30대 후반의 젊은 인물이 국민의 힘을 바꿔야 된다는 논리가 작용했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 그 세대 교체 바람이 성공한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라는 그 개인 인물의 특성과 개성도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또 이 사람이면 한번 믿고 맡겨볼 만하다 이런 공감대가 당원들 사이에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전당대회 연설에서 지역 맞춤형 연설을 한 것도 이제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가령 광주 가서는 이제 5.18은 가장 상징적이고 처절한 시민들의 저항이라고 평가한 것이나 대구에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덕분에 자기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국정농단은 그 호위하는 세력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그 보통 이제 국힘 의원들이 잘 못하는 소신 발언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가 내세운 것도 사실 합리적인 보수를 내세웠거든요. 그게 이제 탄핵 이후에 쇠퇴해가던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어쨌든 당대표로 선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선배 이야기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사실 여당 출입도 오래 하셨고 이제 그 법정 모독이 정치인들 관련돼서 이렇게 칼럼을 쓰시는 거잖아요. 지켜보시기에 정치인이 이렇게 이준석 대표처럼 특출난 이렇게 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게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정치인의 DNA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치인의 DNA요? 네. 일단 MBTI 중에 정치인에 잘 맞는 DNA 그런 건 MBTI가 있으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사실 이제 정치 이 칼럼을 쓰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도 보통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인물들을 여러분들을 다루는데 왜 이 사람을 다뤘느냐, 뭐 아니면 이 사람 왜 이렇게 좋게만 평가하느냐 이런 반응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되신 분들은 그냥 저희가 보통 옛날 학창 시절 떠올려 보면 그래도 반장을 하는 사람들은 다 반장을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그런 거고 그리고 어떤 뭐 사람마다 좀 여러 가지 그 인생 경로라든가 뭐 트랙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국회의원 되는 분들은 대부분 뭔가 이렇게 대표할 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대부분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어떤 DNA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